제가 뭐 저는 한 40년, 35년이죠. 한 35년 방송 생활을 했는데요. 그렇다고 해서 뭐 방송국에 취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35년 동안 이제 프리랜서로, 비정규직 프리랜서로 이곳저곳 뭐 안 거친 방송국이 없습니다. 안 해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. 진행을 주로 맡았고 또 뭐 패널로도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. 뭐 조선일보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 꾸준히 그 칼럼을 기고한 지도 벌써 한 40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저가 2년 반 전부터 일체의 이 기성 언론 활동을 중단하고, 솔직히 얘기할게요. 정확하게 솔직히 얘기할게요. 중단당하고. 참 문재인 좌파 세력들이 아주 참 가혹해요. 40년 평생 언론 활동밖에 안 한 저 같은 사람한테 모든 언론 활동을 방해했습니다. 저들은 굶어 죽으라는 얘기죠. 예. 그래서 2년 반 전부터 오로지 이 고성국 TV라는 유튜브 방송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 오늘 아침에 72만 1000명의 구독자라고 제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. 이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외국 사람들과 외국 언론이 보는 시각과 국내 언론이 또는 국내 정치인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. 우선 이제 이 국내를 보면 국내 언론이나 국내 정치인들은 일단 유튜브 합니다 그러면 아우 제 유튜버래. 마치 무슨 동양 다니는 거지 새끼 보듯이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도 표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아유 저 사람 유튜버래. 이제 방송에도 못 나온대. 그 좌파들이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우리 자유파 유튜브를 뭐라고 그랬습니까? 허구한 날 거짓말하는 가짜 뉴스나 만들어내는 박멸해야 될 암세포 같은 존재라고들 좌파들이 끊임없이 공격해오지 않았습니까? 이 좌파들의 공격보다 더 뼈 아팠던 것은 이준석 따위의 얼치기 우파, 뭐 사실은 제가 보기에 저것들 좌파 부역자들입니다. 김무성이니 유승민이니 뭐 이런 자들, 김종인이니 이런 자들. 지구들이 잘못해놓고 늘 우리 자유파 유튜버들한테 책임을 떠넘겼어요. 저 극우 유튜버들 때문에 선거에 졌다. 저 극우 유튜버들 그저 돈이나 밝히고 슈퍼챗이나 하라 그러고 저런 유튜버 때문에 우리가 중도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다.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해 제꼈습니다. 참 기도 안 차죠. 반면에 말이죠. 제가 가끔 뭐 외국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국제 행사에 그냥 분에 넘치게 뭐 초청을 받기도 합니다. 그럼 이제 저를 소개하잖아요.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? 구독자 72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영향력이 큰 유튜브 인플루언서 고성국 박사님을 소개합니다. 이렇게 소개해요. 그 단어 하나하나에 72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고성국 TV의 영향력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.
달라도 너무 다르죠. 오늘 좀 토요일 아침이 돼서 이렇게 약간은 좀 한가한 것 같은 이런 유튜브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. 저는 5년 전에 고성국 TV를 3월 1일 날 개국했습니다. 종로의 작은 이 사무실, 이 자유연대라는 이 자유파 시민단체가 쓰는 방 중에 원래 자기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하지 않고 있던 작은 창고 같은 방을 새도 내지 않고 그냥 쑤시라고 해서 그야말로 도부살이 하듯이 시작했습니다. 저 그때 말이에요. 뭐 제가 젊어서 뭐 감옥도 한 2년 살고 뭐 제 딴에는 고생할 거 다 해봤다. 군대도 3년 갔다 오고 하지만 그때 그 5년 전에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 좌파들로부터 지상파, 종편, 라디오 다 쫓겨나고 이제 곧 TV조선에서도 쫓겨날 것 같은 위기의식 속에서 이 자유파, 이 자유연대의 그 배려로 그 작은 창고 같은 사무실에서 이 카메라와 같은 방송기기도 자유연대가 자기들이 유튜브 하려고 준비했던 그 기기를 그대로 빌려서 딱 한 명 그 실무자, 제 카메라 잡아주는 딱 한 명의 스태프와 함께 고성구 TV를 시작했는데, 그때 정말 나라를 잃어버리고 독립운동하러 만주로 떠났던 우리 선배 독립운동가들의 심정이 이랬을 것 같아. 제 딴에는 그렇게 비장한 심정으로 고성국 TV를 시작했던 게 5년 전입니다. 그때는 뭐 제가 워낙 이제에 둔해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집이 없어요. 집을 사야 된다는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. 워낙 그쪽으로는 제가 젬병이라서. 그래서 이 유튜버라고 하는 것이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. 뭐 카메라 한 대 놓고 얘기하고 내 메시지를 전하는 것 뿐인데 그게 어떻게 돈이 되나 그런 생각 자체를 전 하질 못했어요. 그런데 최근에 우리 자유파 유튜브를 아주 비겁하게 공격하는 좌파들이나 얼치기 좌파 부역자 우파들의 그 비난 속에는 뭐 극우다 뭐다 이런 정치적 이념적 공격보다는 돈벌이에 눈이 먼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격이 훨씬 많습니다. 돈벌이에 눈이 먼 사람들, 그저 슈퍼챗이나 하려는 사람들, 이런 식의 비난을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에게 끊임없이 해댑니다. 돈벌레 같은 사람들, 이렇게 꼬리표를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. 알겠어요. 이 유튜버의 영향력에 깜짝 놀란 기존 언론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긴장하는지 알겠어요. 또 이 유튜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실감하고 있는 이 좌파 정치인들과 이 좌파 부역자, 이 우파 사이비 정치인들, 그들이 이 유튜버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도 알겠어요. 오죽 무서우면 그래. 정식으로 싸움도 못 붙고 뒤에서 에이 쟤네는 돈벌이나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비난하겠습니까? 자, 그런데
제가 문득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 조선시대에 있었던 유기전과 난전이 생각이 났어요. 조금 뜬금없는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잠깐 설명드릴게요. 유기전은 당시 조선 왕실과 계약을 한 특권 상인들입니다. 그러니까 왕실에 무슨 옷감을 납품하거나 뭐 종이를 납품하거나 하는 것은 딱 그 6조 6개의 독점 상인들만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줬어요. 나머지 상인들은 일체 그런 업종을 취급할 수 없도록 독점권을 줬어요. 이게 6조입니다. 지금 종로의 6조거리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. 이들이야말로 시장의 발전을 원천적으로 막아서려고 했던 기득권 세력이죠. 이들이 가장 열심히 했던 일이 뭐냐면 난전을 때려잡는 거였습니다. 난전. 그래서 이름도 난전이라고 붙였어요. 세상을 물랑케 하는 상인들이다, 이런 뜻이죠. 난전. 이 난전은 그런 기득권 세력의 독점적 상권에 도전했던 수많은 개미 상인들이에요. 누가 이겼겠습니까? 역사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. 유기전은 다 날라갔어요. 없어졌어요.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수많은 기업들은 그 난전의 후예들입니다. 저는 우리 유튜버들을 돈이나 밝히는 슈퍼챗이나 노리는 뉴스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선동적으로 선동질이나 하는, 가짜뉴스나 유포하는, 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KBS, MBC, TV조선 채널A, 조선일보, 동아일보 등 좌우막론하고 이 주류 언론 모두가 다 유기전의 신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미 그들은 기득권 세력이 돼 있어요. 그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들의 강력한 영향력과 권위에 도전하는 유일한 세력인 이 유튜버를 그렇게 언론도 아닌 것들이 돈이나 밝히는 것들이라고 매도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뭐 슈퍼챗이나 밝히고 무슨 부대 사업이나 하고. 자, KBS 공영방송은 광고 안 합니까? 광고 안 해요? 시청료도 받아가면서 광고도 광고대로 하죠. KBS 1만 광고 안 하지 KBS 2부터 광고를 해요. 엄청나게 합니다. 드라마 하나 보내면서 20개 이상의 광고를 갖다 붙입니다. TV조선, 채널A, 부대 사업 안 해요? 광고만 합니까? 부대 사업 따로 안 해요? 각종 부대 사업들을 하잖아. 대놓고 하잖아, 대놓고. 조선일보, 동아일보 구독료 안 받아요? 구독료 안 받냐고. 유튜브는 구독료가 없어요. 그래서 시청자들이 아이고 애쓴다, 저렇게 뭔가 돈은 들 텐데 우리가 도와줄 방법이 없다 해서 슈퍼챗 해주시는 거예요. 슈퍼챗을 비난하려면 조선일보, 동아일보 구독료부터 포기하고 비난하라고. 기득권 특권에 휩싸여 가지고 유튜브 비난하지 말고 시청자들, 청취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어느 쪽이 더 제대로 정론을 하는지를 갖고 경쟁을 하자고. 뭐가 겁나? TV조선, 조선일보, KBS. 기자가 수백 명이고 직원이 수천 명인데 그래 고작 고성국이 하나를 못 당해서 허구한 날 그런 식으로 비난해?
이 역사의 승리자는 난전이지 유기전이 아니에요. 특권 기득권에 기대서 울타리 쳐놓고 아무리 막으려고 그래도 역사의 대세가 밀어닥치면 그 성체 그거 순간에 허물어지는 거예요. 요즘 저 대형 레스토랑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어졌어요. 대신에 뭐가 대세입니까? 길거리 음식. 길거리 음식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대세예요. 그게 난전입니다. 그게 뭐 불량하니 뭐 위생이 어떠니 뭐 맛이 어떠니 백날 떠들어봤자 최고의 미각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그 난전을 선택하는 거예요. 그 길거리 음식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특권 갖고 있는 대형 레스토랑 문 닫을 수밖에 없지. 지난 10년 가까이 TV의 예능의 대표가 먹방이었어요. 근데 그 먹방 예능도 이제 다 밀렸어요. 어디에 밀렸냐? 먹방 유튜버들한테 밀려버렸어요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방 예능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제 먹방 유튜브들을 출연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. 예. 이미 유튜브가 또 SNS가 기존의 성체를 공고히 하고 있는 주류 언론을 압도해버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예? 유튜브를 한편으로는 돈이나 생각하는 돈벌이나 하는 그런 사람들로 매도하면서 자기들은 왜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? 모든 프로그램을. 9시 뉴스는 9시 뉴스만 하지. 왜 그걸 동시에 유튜브로 다시 생중계를 해? 그리고 조회수가 얼마라고? 지금 저희가 3년 반 동안 이 좌파의 노란 딱지, 이 광고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. 고성고 TV만 아니라 주요 자유우파 유튜브들이 다 받고 있어요. 자, 보세요, 여러분. 광고제 수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이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. 광고 수입밖에는 기대할 수가 없는 수입원이 광고 수입이에요. 유튜브는. 그 수입이 5분의 1로 줄었어요. 대부분의 유튜브들이 5분의 1로 줄었어요. 저희는 그거 감수하고 갑니다만,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만 후원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들 5분의 1로, 그러니까 반토막이 아니라 5분의 1토막이 난 이 고성고 TV의 재정을 여러분들이 후원으로 지금 버텨주시고 계세요. 하지만 다른 유튜브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슈퍼챗에 의존했던 거예요. 호소하면서. 어쩔 수 없이 김치라도 팔아서 유지했던 거예요. 김치 팔아서 그 돈으로 자유우파 방송하느라고 목숨 걸고 싸웠으면 박수 쳐줘야지. 그래, 그거를 비난을 해? 욕을 해? 비웃어?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 도대체 조선일보가 TV조선이 뭘 하고 싸웠는데?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, 언론 자유를 위해서 뭘 했는데? 어디 감히 우리 자유우파 유튜브들을 비난을 해? (74년) (75년) (5년으로) 기억합니다. 제 선배들도 그때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있다가 이른바 광고 탄압이라는 사태를 맞았어요. 그때 전 국민들이 이 광고를 못 내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광고가 나가는 면을 백지로 신문을 발행했어요. 그걸 보고 모든 국민들이 경악해서 야, 이건 아니잖아. 그래서 광고 내주기 릴레이가 전 국민적으로 벌어졌어요. 예를 들면 경기고등학교 72의 일동 자유언론 힘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기들이 돈 얼마씩 모아가지고서 신문사에 광고를 내준 거예요. 국민들의 이 광고 실어주기 운동에 힘입어서 광고 탄압을 이겨냈어요.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. 그 광고 탄압 기간도 길지도 않아요. 만약에
KBS, MBC, TV조선 채널A, 조선일보, 동아일보와 같은 주류 언론이 보수든 진보든 다 떠나서 좌든 우든 다 떠나서 지금 우리 자유우파 유튜브가 받는 것과 같은 3년 반 이상의 광고 탄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다 문 닫았을 거예요. 문 닫기 전에 그야말로 아우성들을 치고 거리로 나왔을 거예요. 네. 제가 이 인사 말씀 좀 가볍게 드리려고 시작한 얘기인데 너무 심각해졌습니다. 예, 이제 우리 자유우파 유튜버들에게 덮어 씌워졌던 탄압의 굴레는 얼마 안 있어 해소될 겁니다. 당장 우파 유튜브 때려잡겠다고 방통위원장을 나선 한상혁이라는 자부터 교체를 하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. 나아진들 기득권 주류 언론의 유튜브에 대한 그 천박한 인식이 고쳐지지 않으면 자유파 유튜브들의 비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.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정치 유튜브, 특히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정치 유튜브의 영향력과 활동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. 저 직접 그런 외국의 언론인들이나 정치인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. 어떻게 정권이 탄압을 하고 광고 탄압을 3년 넘게 하고 심지어 같은 자유우파 진영의 정당에서조차도 배관시하고 비난하고 하는데도 그렇게 영향력을 계속 키워갈 수 있는가? 이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다. 밖에서 보니까 좀 객관적으로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저희 고성국TV 사실은 시작할 때는요, 우리 자유우파가 정권 되찾고 정론방송이 제 역할을 하면 정말 기분 좋게 고성국TV 문 닫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어요.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보면 앞으로도 한참은 더 이 고성국TV를 지켜가면서 자유우파 정론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좀 비장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.